We have no doubt that when the count is finished, Senator Harris and I will be declared the winners. We can't let that happen to our country, but ultimately I have a feeling judges are going to have to rule. It's ugly. It's frankly, that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is the most powerful person in the world. 예, 금요일 뉴스 탑10도 먼저 미국 현지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바이든 후보로 승부의 추가 기운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그가 당선됐다고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김정한 특파원이 바이든 후보의 거주지 델라웨어주 웰밍턴에 나가 있습니다. 김정한 특파원, 오늘 밤 안에는 좀 결정이 되는 겁니까?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서 있는 저 건물 뒤편이요. 윌밍턴 엠트랙 기차역입니다. 이 바이든 후보가 과거 상원 의원 시절 이곳에서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며 애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에게는 엠트랙 조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 이곳에서 지금 머물면서 어제 카메라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개표가 끝나면 내가 승자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는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폭스뉴스 등 여러 매체에서는 현재 바이든 후보가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270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명간 선거 본인이 승리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내서 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 상황을 가져가야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상당히 파장을 몰고 왔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이 미시간주하고요,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진영에서 제기한 소송을 연속 기각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이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지는 상당히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주 울밍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김정한 특파원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뉴스탑10 준비한 1위와 3위 얘기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4개 핵심 경합주에서 우위를 유지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을 턱 밑까지 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화면을 좀 바뀔 화면이 나올 텐데 네. 지금 경합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지아주거든요. 그런데 개표를 불과 1% 남겨두고 지금 이 트럼프 후보를 바이든 후보가 거의 턱 밑까지 쫓고 있습니다. 역전이 눈앞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이 뉴욕타임즈를 보니까요. 지금 턱 밑이 아니고 거의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표차가 463표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463표만 앞서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개표할 표들이 상당히 좀 남았습니다. 이제 그런 추세라면 지금 바이든이 계속 지금 1700표에서 계속 따라잡아 와서 지금 이제 400표 차까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16명의 지금 선거인단이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제 CNN 계산으로 하면 253명에 16명 하면 단 한 명의 이제 그 선거인단만 부족한 269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지금 팍스나 AP 계산으로 하면 애리조나를 이미 이제 승리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도 보면 지금 거의 표차가 10,000표 안쪽으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아마 조금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도 뭐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바이든의 승리가 이제 정말 턱밑이 아니라 정말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범철 박사님, 그런데 여기 보면 개표가 99%가 됐으면 이제 끝났고 100%가 빨리 돼야 되는데 이거 개표 왜 늦어지는 겁니까? 부재자 투표 때문입니까? 예, 부재자 투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일반 투표와 달리 부재자 투표는 또 명단과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되는데 개표가 중단됐다가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것처럼 바로 직전에 지금 약간씩 다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저 상황에서는 1,800표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표 내외로 따라잡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더더욱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99% 개표가 진행된 조지아도 정말 턱밑까지 혹은 역전 가능성 있는 게 바이든 후보고요. 다음 주 저희가 뭐 수차례 강조했던 해신경합주 펜실베이니아 여기 보면 지금 불과 49.3%, 49.6%, 0.3%포인트 차밖에 되지 않는데 문제는 앞으로 남은 3% 개표가 민주당 성향,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이제 투표함만 남았다 이런 분석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펜실베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는 필라델피아예요. 그런데 필라델피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인데 그쪽 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죠. 추가로 이렇게 그러니까 선거 당일 이후에 들어온 것은 개표해서 안 된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저기 펜실베니아에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남은 개표가 진행 중인 조지아주와 펜실베이니아주를 한번 봤는데 바이든의 기세가 무섭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패색이 짙어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곳이잖아요. 실제 두 사람 모두 이 펜실베이니아와 인연이 깊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세에 열을 올린 곳도 이곳 바로 펜실베이니아이기 때문입니다. A vote for Biden and Harris is a vote to ban fracking, ban mining, and completely destroy Pennsylvania. That's true, by the way. It's good to be home. Thank you. How you doing over there? 하정득전 여기 본인들이 2년 자랑을 했었잖아요. 학교 다녀서 잘 알고 있고 내 고향 아내도 이곳에서 자랐다. 근데 결국 공을 엄청나게 두 사람이 들었는데 펜실베이니아는 바이든 후보 쪽을 보고 좀 미소를 짓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원래 이제 여론상으로는 사실 이제 트럼프보다는 그 바이든 후보가 한 4~5% 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 격차가 계속적으로 좁혀들면서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마지막에 원래 펜실베니아의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인구 8만의 도시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자랐는데 지금 여러분 잘 지냈죠? 지금 이제 유세 과정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고향에 왔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트럼프도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녔으니까 나름대로 인연이 있는 곳이죠. 근데 이제 이 경합주에서 트럼프는 여러 곳에서 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곳을 이틀 동안 많이 다녔거든요. 10곳을 막 4개 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고 사실은 마지막에 저기가 위험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11월 2일 날 하루 내내 두 부부가 즉 바이든 부부하고 그 다음에 그 부통령 해리스 부부가 같이 저곳을 전부를 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다 마지막 집중을 했는데 처음에 우편 투표가 없었을 때는 그래도 좀 격차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속도로 보면은 0.27%까지 18,000명 차이거든요, 현재. 근데 그 속도를 보면은 지금 3% 정도 개표가 남아있는데. 그렇죠. 0.27%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금까지 좁혀지는 속도로 보면 뒤집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신범철 박사님, 저희가 핵심 경합지역 개표 사항을 점검해 봤는데 중간 정리를 해보면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저희가 이것도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뭐 늦으면 빠르면 해겠는데 이 정도 추사라면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고 얘기할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은 겁니까? 이제 예, 그렇게 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한다면
사실 우리는 오늘이 6일이잖아요. 지금은 미국은 이제 6일이 시작되는 새벽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6일까지 계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는 오늘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발표에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해서 이긴 것으로 발표나면 다른 지역은 거의 계산이 무의미할 정도로 승부가 기울게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이르면 오늘이고, 만약에 지금 추세로 봐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를 지키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겠죠. 결국은 펜실베이니아가 누굴 보고 웃느냐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날짜가 좀 늦춰질 수도 있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는 역시일까요? 대선 결과 도둑 맞았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면서 오늘 사상 초유의 대선 불복을 공식화했습니다. 어느 정도 승부가 기울면 패배를 인정하는 미국 대선의 전통이 깨진 겁니다. If you count the legal votes, I easily win. If you count the illegal votes, they can try to steal the election from us. We will not allow the corruption to steal such an important election, or any election for that matter. Democrat officials never believed they could win this election. That's why they did the mail-in ballots, where there's tremendous corruption and fraud going on. This was unprecedented in American history. We can't let that happen to our country. But ultimately, I have a feeling judges are going to have to rule. 사상 초유의 대선 불복. 김근식 교수님.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나씩 짚어보긴 할 텐데,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소송이 무슨 소용이야 라는 식의 트위터를 올렸었는데 왜 하루 만에 다시 이렇게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조해진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트윗이나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심정을 밝히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투표를 좀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트윗도 전반적인 앞뒤 문맥을 보면 그 자기 변호사들이 의미 있는 접근을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 별 소용이 없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미국의 이 합리적인 시스템이 다 붕괴돼 있다. 그러니까 손실을 봤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뭐 당연한 승복의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표일 이후의 트럼프의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는 불복을 염두에 둔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불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들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연방 대법관이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불복을 길게 끌고 가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겨루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에서 추세가 기울면 승복을 선언했던 그런 민주주의 역사에 지금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끝까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버티겠다 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심산인 거죠. 이현정 의원.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 중에서 선거를 훔쳐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지자들이 침묵하도록 두지 않겠다, 이 말이 지금 제가 어제나 오늘 화면으로 봐도 뭐 성조기 불태우고 일부 시민들이, 이거 오히려 분열과 갈등 조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기자회견은 굉장히 좀 의외였어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우편 투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각 주에서 다 이제 기각당하니까 우편 투표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 자체가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연방 대법원에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편 투표가 뭐 아시겠지만 6,500만 명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무효로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는 지지자들에 하여금 굉장히 선동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성향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모든 것을 굉장히 이해타산이 빨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그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아니 자신의 재산 보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폐색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좀 전에 보니까 특별조사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선거 이 백악관 자체는 선거용으로 쓸 수가 없대요. 그걸 해치법이라고 있는데 그걸 위반했다고 해서 연방조사국에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지금 뉴욕 검찰 같은 경우가 트럼프 대통령 탈세혐의나 또 이런 것도 다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건자에서 내려올 경우에 검찰이나 그다음에 조사국이나 여러 가지 조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아내뿐만 아니라 가족들, 아들들도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지금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 사비를 들여서 재판에 나서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본인이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지금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뭔가 바이든 측과
딜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들어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이 도저히 뒤집을 수 없다라는 판단, 지금 팍스뉴스마저도 등을 돌렸지 않습니까? 보수 성향의 그렇죠. 지금 매체죠. 일반 방송들이 이거 기자회견하는 거 다 끊어버렸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언론과 또 공화당도 일단 선을 그어버렸어요. 공화당도 지금 우군이 하나도 없으니까 트럼프 아들이 지금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냐고 지금 그런 이야기 할 정도니까.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안위와 재산포.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바이든 측과 거래할 수 있을까? 자, 그런 측면에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지금 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아마 이제 이 펜실베니아나 조지아 결과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어떤 협상에 나서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그런 관측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다시 말하면 내 가족, 내 돈만 건드리지 않으면 어느 정도 버티다가 나 패배 선언을 하겠다. 이게 지금 바이든한테 보내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손해날 일을 안 해요. 그동안 항상 보셨겠지만 항상 돈과 관련된 걸 먼저 우선 생각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자, 그러면 지금 국면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사면 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대법원 판결이 나야 사면할 수 있지만 미국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사면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조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자신의 안위를 보호할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대선 불복이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유독 이 우편 투표를 부정하고 불신해 왔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I'm not a good loser. I don't like to lose. I don't lose too often. I think mail-in voting is going to rig the election. I really do. Mail-in ballots will lead to the greatest fraud. I don't want to see a crooked election. This election will be the most rigged election in history if that happens, John. 예전부터 꽤 저런 말들을 많이 해왔는데 하정대 국장 화면을 저하고 같이 볼게요. 핵심 중에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 그런데 우편 투표가 사라졌다라는 일부 보도가 나왔어요. 4,000표 이상.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명분 삼아서 계속해서 우편 투표가 부당하다. 이렇게 끌고 갈 확률도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전체적으로 우편 투표가 부당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편 투표로 한 거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잘못된 거하고는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저기에서 두 개, 펜실베니아주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이 두 개 주는 미 연방우체국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이 4,250개 표가 제대로 배달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펜실베니아주는 언제까지 배달을 하면 되냐면 6일까지만 배달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는 12일까지 배달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지금 앞으로도 충분히 배달할 시간이 있고 이미 그 사라진 거 중에 97%는 이미 찾아가지고 다 배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거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뭐 우편투표 전체적으로 부정투표가 많아서 이거 뭐 사라지기도 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거 투표를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의지와는 달리 미국 언론은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을 생중계했는데 갑자기 모든 주요 방송사가 이 기자회견을 중단했습니다. What a sad night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hear. It's ugly. It's frankly, that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is the most powerful person in the world. We see him like an obese turtle on his back, flailing in the hot sun, realizing his time is over. 앤더슨 쿠퍼야 뭐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 앵커인데 살찐 거북이가 발버둥을 친다는 등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트럼프 증거는 없다. 신범철 박사님, 그래도 지금 일국의 현직 대통령이 뭐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생중계를 끊는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만큼 상식선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초반은 그래도 들을만 했어요. 어떻게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만들었더라고요. 당일날 도착한 것은 합법적인 보트고 합법적인 투표고 당일 이후에 도착하는 것은 불법적이다. 그것을 가지고 대법원에 가겠다. 이런 취지까지는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서부터는 선거가 완전히 조작됐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죽하면 저 마지막에 있는 폭스조차도 뭔가 잘못됐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 이 폭스 TV는 나름대로 보수 언론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 왔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서조차 증거를 제시 못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하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아침에 있었던 기자회견은 조금 참담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목리를 부리고 있고 신 박사님 말씀은 지금 미국 대선은 어쨌든 승복의 전통 이게 계속 지켜지고 있었잖아요. 선거인단이 명확치 않았더라도. 근데 이 정도가 되면 거의 미국의 수치라고 지금 미국 언론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공화당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 초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면 초과다. 사면 초과인 게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김구식 교수님. 네. 어제 한 3-4개 주에 대해서 뭐 재검표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개표 중단도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미시간이라든지 조지아에서 계속해서 기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을 계속 미뤄가면서 지연 작전을 쓰고 있는데 지연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개표 중단이라고 하는 그 주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전부 기각이 돼서 개표가 계속 지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스콘신에 이제 사실 재검표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재검표를 요구하는 수순이 되려면 개표가 다 끝나야 됩니다. 예. 개표가 끝나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판세의 역전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개표 중단을 요구했던 미시간과 조지아 주 법원에서 가차없이 기각을 시켜놨기 때문에 다른 바이든이 이긴 주에 대해서 줄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물론 펜실베니아하고 조지아가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그 대충의 대세가 기울어지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역사상 과연 승복을 선언할 것인가 불복을 계속 할 것인가 이것만이 남아있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미 여력과 판세는 기울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마 했는데 대선 불복을 선언했고 사실상. 근데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이 연방 법원들의 얘기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다시 주 법원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범식 박사님, 그럼 미 대선 결국 대법원으로 가나 이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랄 텐데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원래는 지금 보수 6, 진보 3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거다라는 관측이 원래는 선거 전에 있었는데 막상 또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연방 대법원조차도 트럼프 대통령 손 안 들어줄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몇 가지를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주에서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에서 하나라도 다른 판결이 나오면은 주별로 다른 판결이 나왔다는 걸 가지고 연방 대법원에 갈 수 있는 절차적인 요건도 갖출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연방 대법원으로 가지고 가는데 성공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2014년에 선거 절차는 주에서 정하라는 대법원의 선례 판결이 있어요. 미국과 같은 나라는 관습법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럼 전례를 갖다가 구속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면 확실한 법적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명분은 그거에 훨씬 부족한 거죠. 따라서 아무리 공화당이 6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 해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 대단합니다. 진짜 백악관에서 일단 나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서 일부 보도, 워싱턴의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관들은 지금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를 대통령처럼 보이게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2번째 임기를 빨리 시작하는 것처럼 행동해서 2기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현지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예,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제 연방수사국 국장하고 국방장관을 좀 바꿔가지고 2기 지금 행정부 팀을 새롭게 지금 꾸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내년 1월 20일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에요. 한 2개월은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까지요. 그렇죠? 예. 그때까지는 뭐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사이에 뭐 교체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매직 넘버 270을 넘지 않았으니까 뭐 저런 얘기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밤에라도 이게 매직 넘버 270을 넘어가지고 차기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다는 게 확정이 되면은 저런 게 아주 우스운 꼴이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제 아까 개표를 중단하라고 한 2곳은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집 같은 경우에는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재검토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아직 내지는 않았어요. 그 이제 낼 수는 있지만 아직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예. 그리고 네바다 같은 경우도 개표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더라도 이런데 그냥 바로 아마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에는 저런 것들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 하면 할수록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만 미국 민주주의의 오점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캐릭터는 캐릭터. 참 트럼프 대통령 어떤 의미로 보면 참 대단합니다. 신 박사님. 이 질문 하나만 드리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 보도 가운데 현지 보도는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이번에는 뭐 승복을 하더라도 패배를 2024년에 대선 또 나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인 스타일은 또 나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것은 공화당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전통 공화당 지지 세력만으로는 민주당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트럼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그 지지층이 더해져서 지금 민주당과 팽팽하게 겨루고 있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안전한 퇴임 절차를 밟는다면 새롭게 도전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 장애요인이 앞서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하게 될 경우 상당한 법률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고 자칫하면은 최악의 경우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도 그렇죠. 없지 않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장담하기에는 이르다 그렇게 봅니다. 설마 했는데 대선 불복을 공식화한 트럼프 대통령 여기 계신 분들의 분석대로 지금 사면 초과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반대 바이든 후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